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고려대 2023년도 모의 논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대는 이제 논술을 아주 오래전에 논술을 멈추고 다시 이제 새롭게 논술을 시행하는 이제 대학에 해당되는데요. 실제 기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모의 논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려대가 새로 논술 출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2023년도와 2024년도 모의 논술 이제 두 개를 수험생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2025학년도부터 새롭게 논술 기출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텐데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됐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과연 고려대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봤어야 될 형태가 바로 뭐냐면 문제 유형이 패턴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패턴화되어 있지 않는 형태로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논술 문제에서는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23년도와 24년도 이외의 모의 논술로 봤을 때는 두 번의 회차가 같은 패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같은 패턴의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항상 변수는 존재하기 때문에 패턴으로 나온다는 게 거의 80% 이상이지만 혹시도 모를 비패턴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논술 실력을 갖추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또 잘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패턴화가 과연 어려운 유형인가 어렵지 않은 유형인가,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대학 입시 논술에서 대표적인 패턴화된 문제 유형이 성균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성균관대는 그 패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짝짓기였습니다. 왜 이제 성균관대를 예로 드냐면 고려대가 성균관대와 나름대로 유사한 형태의 패턴화를 보이고 있다. 그 패턴화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짝짓기입니다. 그래서 고려대도 성균관대처럼 직접적으로 짝을 지으라는 형태는 아니지만 문제를 풀며 있어서, 즉 패턴화된 논제에 답변을 함에 있어서 짝짓기를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시험에서 짝짓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의 정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수험생들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이 짝짓기가 제대로 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짝짓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굉장히 낙방의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했을 경우에는 무난하지만 조금이라도 짝이 잘못 지어졌을 때는 단칼에 탈락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려대는 문제 1번과 2번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술 문제는 세트형이기 때문에 1번이 요약형, 2번이 자기주장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려대 두 회차의 모의 논술을 보게 되면 1번이 주장, 2번이 요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기존의 다른 대학과는 굉장히 좀 다른 점이다, 이런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직접적으로 논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훨씬 더 쉽게 와 닿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논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고려대 문제 1번인데 아까 바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1번, 2번 두 문제 세트형에서는 1번이 요약, 2번이 자기주장인데 고려대는 1번에서 자기주장이 나오고 2번이 요약이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해결 방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자기주장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위의 글 1부터 5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여기서 해결 방안이라는 건 자기주장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1번이 기존의 대학과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얼핏 봐서는 논제가 하나, 둘, 세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논제가 몇 개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논제는 하나보다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라. 하지만 전제 조건으로서 어떻게 해라? 반드시 5개의 제시문 글 가운데
셋을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셋을 선택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나 두 개를 선택해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출제자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문제 유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고려대도 성균관대와 유사한 형태로 짝짓기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시문 5개가 짝짓기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에게 또 궁금한 사항을 물을 수 있겠죠. 선생님, 이게 제시문이 6개면 3개 짝짓기가 될 텐데 5개면 짝이 어떻게 지어지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5개가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5개가 짝짓기라고 한다면은 3개, 2개가 짝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2회차 모의 논술이 2번 다 좀 특징적인 게 바로 뭐냐면, 5개의 제시문이지만 어떻다? 3개와 3개로 짝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개인데 3개 어떻게 짝이 지어집니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 5개 중에 한 제시문이 뭐야?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동시에 짝을 갖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고려대에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개 제시문이 나오는데 2개는 한쪽에 짝을 이루는데 한 제시문은 양쪽에 다 곁들여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개 제시문 중에 3개를 선택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뭐다? 아래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 문제,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도 사실상 정답이 있다 없다? 사실상 정답이 있는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100%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정답처럼 답안에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이제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결 방안, 자기주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나열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째, 둘째 해서 첫째 헤드라인 플러스 부연 설명, 둘째 헤드라인 플러스 부연 설명 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해결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 헤드라인 부분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시문이 5개인데 사실상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 짝짓기가 다른 대학의 짝짓기 유형과 다른 굉장히 큰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2개는 양쪽에 대립되는 짝을 이루는데 한 제시문이 양쪽 다 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대학에서 나오는 짝짓기 유형보다는 고려대 짝짓기 유형이 뭐다?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1번은 논제가 하나인데 수험생들이 얼핏 봤을 때는 논제가 뭐 2개나 3개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출제자 입장에서 논제를 하나로 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2개 혹은 3개로 했다. 이러면 답안의 논리적인 구조가 굉장히 허술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려대 1번은 반드시 뭐다? 논제 하나를 중심으로 3개 선택과 그 다음에 그 3개를 반드시 근거를 전제해야 된다. 여기서 근거라는 거는 뭡니까? 부연 설명에다 제시문 1부터 5 중에 3개가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된다. 여기 이 근거가 제대로 언급이 안 되면 논술은 점수가 깎입니다. 근거 미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점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패턴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제만 다를 뿐이지 이 다음 모의 논술에서도 또 이러한 똑같은 형태의 구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회차의 모의 논술과 거의 똑같이 낸다고 한다면 의외로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대 논술은 쉽게 우리가 좀 잘 쓸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2번은 요약이 되겠죠. 자,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의 글 1부터 5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앞에 1번 주장형에서도 제시문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2번 요약형에서도 또 3개를 선택하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 개 선택이 어떻다? 앞에 있던 1번에서처럼 서로 짝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짝과 하나의 짝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다? 두 개가 있고 여기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어떻다? 여기에도 해당되고 하나가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이 1부터 5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어야지 문제 1번과 2번의 논리구조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하나나 두 개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 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약을 할 때도 반드시 근거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제시문 세 개가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7에 나타난 신뢰의 태도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기서 뭐야? 평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평가. 그래서 2번은 평가인데 이 평가가 내가 평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시문 간의 관계 속에서의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라는 거는 이것도 기존의 다른 대학 논술을 준비하면서 자주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뭐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텐데 특히나 뭐 연세대 준비했던 학생들은 고려대에서도 평가형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형은 뭐라고 했죠?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플러스 부정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시문의 세 개를 선택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했을 경우에는 문제 1의 세 가지 선택 제시문과 똑같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 신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평가됐을 경우에는 앞에 있던 1번의 세 가지 선택과 다른 세 가지를 선택해서 부정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문제 1번과 2번의 논리 구조가 잘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처음 고대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어렵고 자칫 실수했다가는 굉장히 이게 점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고려대는 뭐라고 했어요? 패턴화된 대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패턴화된 문제 1번과 2번이 패턴화가 거의 두 번의 모의 논술에 똑같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패턴화된 원리만 잘 알게 되면 고대 문제가 굉장히 고려대 이하의 대학보다도 훨씬 더 쉬운 논술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패턴화된 이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갔을 경우에는 정말 논술 답안이 엉망진창으로 써질 위험성도 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제 분석 단계에서 고려대 이 패턴화된 1번의 자기주장과 2번의 요약형 또 그 중에서도 요약형에서도 이 평가형이 두 번 모의 논술에서 두 번 다 평가로 나왔기 때문에 또 25년도에 평가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항상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픈 마인드로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과 2번이 2회차의 논술에서 똑같이 1번 자기주장형과 2번 평가형이 나름대로 반복적으로 패턴화되어 있다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장 가기 전에 사실상 논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고 시험장에 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논제 분석 단계를 반드시 잘 이해해서 시험장에 가면은 훨씬 더 좋은 답안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